저렇게 힘 안 들이고 깃털처럼 칠 수 있을까? 내가 치면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실질적인 연습 방법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1. 오른손의 유연한 스케일과 아르페지오. 키워드, 손과 손목, 팔의 유기적인 협력. 핵심 테크닉은 손가락, 손목, 팔뚝, 전완근, 심지어 이 위팔, 이 부분 모두 전체가 다 협력하는 데 있습니다. 손목은 우리가 마치 문고리를 돌리는 것처럼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동작, 이렇게 손목을 돌리는 동작을 움직이는 것을 로테이션이라고 말해요. 엄지로 건반을 칠 때는 손목이 가장 낮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갈 때는 손목이 가장 높아지죠.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지금 문고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돌아가는 것이 보이나요? 상하 좌우가 모두 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엄지로 건반을 칠 때는 손목이 가장 낮고 우리가 4번을 칠 때 손목이 가장 높아지고 다시 엄지에 낮아지고, 자, 이렇게 하면 음과 음 사이가 레가토가 굉장히 무르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손목을 2, 3, 4번을 이렇게 붙여서 연습하게 되면 어때요? 여기는 지금 스케일 부분이고 여기는 도약이 있죠. 그러면 손목이 어떻게 돼요? 자, 이쪽으로 왼쪽으로 기울여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이 손목을 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엄지를 축으로 움직이는 것이 느껴지죠. 자, 엄지를 칠 때 팔꿈치를 너무 억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작은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동작은 여러분의 소리로 변해요. 여러분이 억지로 움직이면 소리도 억지스럽게 나와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면 소리도 자연스럽게 변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연습은 엄지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얼마만큼 편안하게,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편안하게 느껴보라고 제가 첫 부분을 쳤어요. 이 연습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이 패턴은 붙은 부분과 떨어진 부분을 느끼게 하기 위한 천천히 움직였을 때 할 수 있는 연습이에요. 2. 왼손이 대부분 주인공이다. 쇼팽의 에튜드는 단순한 연습곡이 아닙니다. 쇼팽은 제자들에게 내 에튜드를 시처럼 연주하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손가락이 아니라 귀와 마음을 위한 곡이다 라고 했어요. 이 곡을 단순히 손가락 PT 운동처럼 다뤘다가는 진짜 한옥 연습처럼 변해버립니다. 많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곡의 오른손에 치중을 한다고 왼손이 주인공이 사실을 굉장히 많이 까먹어요. 왼손이 주인공인 것을 알고 있지만 얼마나 노래를 예쁘게 불러야 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왼손이 중요하다라고 했으니 왼손을 크게 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렇게 치게 되면 쇼팽이 아니라는 거죠. 쇼팽의 노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시처럼 우리의 귀와 마음을 자극하는 아름다운 노래여야 해요. 자, 왼손에 생긴 모습을 볼까요?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손을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가볍죠. 아주 가볍고 유려해요. 그 다음 노래예요. 여기에 지금 보면 노래가 레가토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올라갈 때 크레센도, 내려올 때 디크레센도. 그런데 올라갈 때 우리가 레가토가 있는 것을 손목을 어떻게 표현해요? 커지는 방향으로 손목이 자연스럽게 올라간대요. 그 다음 도가 주인공이죠. 다 크게 치지 않죠? 도가 주인공이요. 그 다음 노래, 손목,
두 번째 손가락으로 굉장히 많이 멜로디를 표현해 줬어요. 그 멜로디를 최대한 내가 음악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만들어야 돼요. 크게 친다고 해서 경직된 소리를 만들면 이 노래는 망하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특히 입시에서 굉장히 비슷하게 다 치고 나면 선생님들이 귀가 거의 마비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 아이가 저 아이 같고 누구도 차별화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럴 때 마지막 코다 부분에 노래를 굉장히 예쁘게 치는 학생들은 귀에 쏙쏙 들어와요. 멜로디를 노래하고 연주하는 마음이 남다른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귀가 저 친구는 뭐지? 라고 쳐다보게 돼 있어요. 벌써 페달이 들어가고요. 프레이즈 자체가 길어져요. 노래가 길어져요. 그 다음에 한 옥타브 올라가죠. 자, 여기 지금 잘 보면요. 파가 계속 나오는데 이 멜로디가 계속 이렇게 치지 않죠. 보세요. 자, 액센트가 두 번째 계속해서 나와요. 자, 이것을 땅땅땅땅 어택만 빨리 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면서 자, 여기가 아주 긴 레가토, 긴 프레이즈의 아름다운 선율이에요. 성악가가 긴 노래를 부분이에요. 주인공이 확실히 왼손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실질적인 연습법, 꼴도의 해석과 쇼팽의 미학. 키워드, 엄지축, 고른소리, 글리산도 같은 유연함. 알프레드 꼴도, 쇼팽 에튜드 연습에 관한 독자적인 연습법을 책으로 출판을 했는데요. 특히 오프스 넘버 8에서는 엄지손가락을 자연스러운 축 역할로 하도록 연습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독립성을 기르기 위한 꼴도 연습 방법. 꼴도는 각 손가락을 균등한 힘으로 누르는 것과 첫째 손가락이 가볍고 고른 소리를 내는 것에 중점을 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2번, 3번, 4번을 반복해서 독립적인 연습을 도와주므로 균등하게 소리가 고르게 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특히 세 연소음이 붙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연습법의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악보를 보시면요. 자, 이런 방법으로 36, 37마디까지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9마디예요. 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때요? 손목 자체가 로테이션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에요. 그리고 경직되기 쉬워요. 이렇게 움직임이 로테이션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이 지금 마지막에 3, 4번, 2, 3, 4번이 붙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이 연습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37마디부터 손가락 사이 벌리기. 37마디부터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손가락이 작은 편이라서 2번, 4번, 2번, 5번 사이가 벌어지는 것이 상당히 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 연습법은 2번, 4번, 2번, 5번 사이에 손을 유연하게 벌릴 수 있도록 해주는 연습이에요. 오른손을 보면요. 자, 오른손은 그래도 할
왼손이 훨씬 더 힘들고 까다롭게 불편하게 느껴질 거야. 자, 특히 이 부분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아주 불편하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은 왼손이 더 많은 연습이 이루어져야 해요. 그 다음은 46마디에 대한 연습 방법인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는 2, 5번이 아니라 3과 5 사이를 벌려주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유연성을 길러주는 연습인데 손이 작은 사람일수록 이 연습이 필요할 거예요. 저는 심지어 이게 같이 가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끊어졌다가 다시 끊어서 자, 이런 연습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자체가 왼쪽 오른쪽으로 자유자재로 손목도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손가락 사이에 벌려지는 것도 충분히 벌려줘야 되는데 저도 손가락이 작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자, 이 벌려지는 연습을 왼손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자, 지금 꼴도의 연습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몇 개만 발췌를 해서 가져왔고 꼴도는 imslp.org에 들어가면 연습 방법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불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요즘 챗 GPT나 그런 번역 프로그램들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번역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관적으로 보고서도 연습을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꼴도의 처음부터 끝까지 연습을 다 따라하는 것을 사실 저는 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계적인 연습이 될 수 있어요. 정말 한홍이 될 수 있지만 내가 부분적으로 손이 작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2, 5번, 2, 4번을 벌리는 연습 같은 것들이라든가 내 손에 맞는 연습법을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쇼팽은 제자들에게 손의 움직임을 보여줄 때 종종 글리산도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흘러가는 동작을 시연했다고 해요. 손을 유연하게 써서 건반을 미끄러지 이동하면 하나하나를 힘으로 때리지 않아도 균형 잡힌 소리가 난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했던 거죠. 실제로 쇼팽은 피아노를 치는 힘은 억지로 손가락만 단련해서 얻는 게 아니라 유연한 손 구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것이다라고 믿었어요. 마지막으로 연습하면서 혹시 팔이 너무 아파서 여러 벽에 부딪힐 때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이 곡이 너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어쩌면 아직 내가 몸 전체를 쓰는 법을 다 배우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 혼자서 하기에 앱두지 말고요. 온몸이 함께 특히 손목과 전완근, 위팔까지 모두 다 춤추듯 함께 협력해서 참여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비로소 어려운 곡이 내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겠습니다.